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과제 2 듣고 말하기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듣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상사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자, 지금부터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하는 피상담자, 상담을 신청한 사람을 피상담자라고 하는데요. 자, 피상담자의 고민과 상담원의 조언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듣기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후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부분은요. 1번. 이 사람과 부장의 직장 생활과 업무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부장이 이 사람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부장님이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특히나 이 사람을 많이 비난하나 봐요. 넌 잘못됐어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부장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비난했는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원이 제시해준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직장 상사와 어쨌든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해결은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해결 방법 잘 듣고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듣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직장생활 7년 차인 회사원입니다. 요즘 부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일사천리로 곧바로 해치우는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야단도 자주 맞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 부장님과는 반대 스타일이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아랫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챙겨주는 편이라 부하 직원들이 저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전 하나하나 상담을 잘해줍니다. 그러는 절 보고 부장님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업무 중에 잡담을 한다 하면서 요즘 부쩍 트집을 잡습니다. 말투 속에는 저를 질시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사실 부장님은 저희 부서의 최고 상사이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우선은 상대가 부장이고 상사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상사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사의 일처리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발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상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업무 방식을 부장님 스타일에 맞춰 부장님이 제일 먼저 처리하고 싶어하는 일을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동료나 아랫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부장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보다 아랫사람이 다른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부장님 덕분에 업무 처리 능력이 빨라졌다는 감사성 말을 사석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상대를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자, 바로 1번부터 우리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이 사람과 부장의 직장 생활과 업무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스크립트 중에서요, 먼저 피상담자가 저는 직장 생활 7년 차인 회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소개했고, 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정보 말한 다음에 바로 나왔죠? 바로 스타일이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래 스크립트 부분 봐주세요. 자, 부장님은 바로 1번 부분.
부장님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일사천리로 곧바로 해치우는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일이 있으면은 살펴보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해야 돼요. 네,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약간 부장님은 성격이 급한 지싱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일사천리로 곧바로 해치우는 급한 성격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하지만 본인은 이 사람은 2번 부분에 해당하죠. 전 부장님과는 반대의 스타일이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아랫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챙겨주는 편이라 부하 직원들이 저를 잘 따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부장님과는 완전 반대. 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을 꼼꼼하게 하는, 비较细心的人,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아랫사람들을 많이 챙기죠. 그래서 느긋하게 꼼꼼히 일을 하고 아랫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챙겨준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정리되셨나요? 다음 2번. 부장이 이 사람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자, 비난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러는 절 보고 부장님은, 부장님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뒷부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업무 중에 잡담을 한다 하면서 요즘 부쩍 트집을 잡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트집을 잡다 이 단어요. 找茬, 挑刺의 의미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네. 트집을 잡다의 다른 말, 비난하다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앞부분의 정보가 우리 2번 정답에 해당하겠죠. 1번,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고 했고요. 2번, 업무 중에 잡담을 한다고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상담원이 제시해준 해결 방법 찾아야 되죠? 자,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스크립트 부분 중에요. 상담원이 제시해준 방법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상담원이 해결 방법을 말할 때 연결 표지들, 연결하는 연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단어들 뒷부분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표지 1번. 첫 번째는 하고 첫 번째 방법 제시해줬고요. 뒷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찾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다른 방법도 말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역시 그리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세 번째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연결 표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뒷부분, 그리고 뒷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상담원의 스크립트 부분을 잘 듣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원의 스크립트 부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우선은 상대가 부장이고 상사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상사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사의 일처리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발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상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업무 방식을 부장님 스타일에 맞춰 부장님이 제일 먼저 처리하고 싶어하는 일을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동료나 아랫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부장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보다 아랫사람이 다른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부장님 덕분에 업무 처리 능력이 빨라졌다는 감사성 말을 사석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상대를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은 상대가 부장이고 상사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상사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사의 일처리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발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상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업무 방식을 부장님 스타일에 맞춰 부장님이 제일 먼저 처리하고 싶어하는 일을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동료나 아랫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부장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보다 아랫사람이 다른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부장님 덕분에 업무 처리 능력이 빨라졌다는 감사성 말을 사석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상대를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뒷부분에 상사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사의 스타일에 맞춘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 구체적인 방법도 좀 제시를 해줬었죠. 자, 상사의 스타일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발하지 말고 부장님이 제일 먼저 처리하고 싶어 하는 일을 빨리 끝낸다 라는 해결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스타일에 맞출지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뒷부분 바로 동료나 아랫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부장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동료나 아랫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부장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 그 잡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좀 줄여야겠죠? 상사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부하 직원. 이것도 상사들에게 참 예뻐 보이지 않죠? 일을 잘해도 잔소리, 일을 못해도 잔소리. 한국 직장 생활 힘들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부장님 덕분에 업무 처리 능력이 빨라졌다는 감사성 말을 사석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부장님 덕분에 업무 처리 능력이 빨라졌다는 감사성 말을 사석을 이용해서 한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바로 상대를 칭찬하고 지켜 세워준다 였습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자,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듣기 진행했던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4번에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4번. 여러분이 상담원이라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은 자, 이렇게 부하 직원과 상사의 갈등,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자,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어요? 자, 한번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장님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키포인트로 잡고, 자, 부장님 의사소통을 통해서 부장님 스타일을 더 이해하고 또 본인의 스타일을 더 어필한다. 자, 어필한다라는 거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인데요. 자신의 특성을 조금 더 설명하고 내세워서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 부장님 스타일을 이해하고 본인 스타일을 어필할 수 있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좀 중요하다라는 조언 한번 해보시겠고요. 두 번째, 동료를 챙길 때 부장님과 관계의 메신저가 되어준다. 지금 이 사람의 장점은 아랫사람들을 잘 챙기는 점이잖아요. 부장님이 좀 튀는 형, 이런 걸 잘 못하시는 편이죠. 자, 그리고 부장님보다 아랫사람이 이런 걸 더 잘하니까
부장님이 살짝 질투도 좀 하시는 편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바로 동료를 챙길 때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부장님의 스타일도 좀 이해를 시키고 아랫사람 챙길 때 나만 좋은 사람이야 하지 말고 우리 부장님도 좀 좋은 사람이셔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의견 같은 거 부장님한테 조금 포장해서 잘 전하면은 중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부장님한테도 플러스, 직원들한테도 플러스, 전 조직적으로도 플러스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언해 보겠습니다. 자, 부장님을 존경할 수 있게 도와줌. 아랫사람들이 본인을 좋아해주면 부장님도 사람을 챙기는 스타일의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우리 잘 포장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 1부분입니다. 자, 이런 문형 사용해서 말해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서 첫 번째 조언 말해주고요. 두 번째로 부연 설명해 주겠습니다. 조언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다면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문법 사용해서 말해줘 보겠습니다. 자, 조언 2는 그리고 사용해서 그리고 뒷부분에 조언 2 넣어주시고 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의 표현 사용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는 역시 다면 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표현 사용해서 완성해 줘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화면 봐주세요. 자, 아까 우리 정리했던 첫 번째 조언은 부장님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다 였죠. 자, 부장님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다 사용해서 자, 우리 정리했던 문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말해주세요. 첫 번째는 부장님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부연 설명 부분입니다. 자, 부연 설명 키워드 부장님, 스타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필요한 빠른 업무 처리 능력, 배우다.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으며 사용해서 연결해주고요. 두 번째 문장 본인, 느리지만 꼼꼼한 업무 스타일, 어필하다, 이해시키다. 자, 이 키워드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서 아까 우리 정리했던 다면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표현 사용해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따라 말해주세요. 의사소통하며 부장님의 스타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빠른 업무 처리 능력을 배우며 본인의 느리지만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어필하고 이해시킨다면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자, 괜찮으셨죠? 자, 다음입니다. 조언 2부분. 자, 그리고 뒷부분에 조언 2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동료를 챙길 때 부장님과 관계의 메신저가 되어주다.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 말해주세요. 그리고 동료를 챙길 때 부장님과 관계의 메신저가 되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 키워드 아랫사람을 챙기다, 소통하다, 부장님, 존경할 수 있게 돕다. 자, 이렇게 하면 그 결과 뒤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들 사용해서요. 부장님, 아랫사람들, 본인을 좋아해 주다, 인화형도 장점이 있다. 자, 이것들 사용해서 아까 정리했던 문형, 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다가 이 키워드들 정리해서 붙여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따라서 말해주세요. 아랫사람을 챙기며 소통할 때 부장님을 존경할 수 있게 돕는다면
부장님도 아랫사람들이 본인을 좋아해 주는 걸 보고 인화형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말해보겠습니다. 자, 조언 1, 부연 설명, 조언 2, 부연 설명, 연결해서 말하면요. 화면 보고 따라 말해주세요. 첫 번째는 부장님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소통하며 부장님의 스타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빠른 업무 처리 능력을 배우며 본인의 느리지만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어필하고 이해시킨다면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를 챙길 때 부장님과 관계의 메신저가 되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랫사람을 챙기며 소통할 때 부장님을 존경할 수 있게 돕는다면 부장님도 아랫사람들이 본인을 좋아해 주는 걸 보고 인화형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읽고 하나를 골라 적절한 해결책을 조언해 보십시오. 자, 먼저 시간 드릴게요. 첫 번째 1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읽어보셨나요?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맞다, 잡다 하다, 시시콜콜. 자, 계속해서 교재 47페이지입니다. 화면 보고 2번 상황도 읽어주세요. 단어 확인입니다. 여우 같다, 당하다, 사교성, 인사성, 인사성이 밝다, 꽁무니를 싹 빼다, 밉상. 자,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어쨌든 모두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직장인인데 부하 직원, 남성 부하 직원이 이성으로 대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부하 여직원, 후배 여직원 때문에 피곤한 상태죠. 자, 꽁무니 잘 빼는 여직원. 자, 모든 일을 나에게 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책임은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여우 같은 부하 직원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다요, 해결 방안은 결국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조언을 동일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언해 주겠습니다. 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로 조언해 주시겠고요. 2번, 이유. 으면 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형 사용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주의사항도 붙여서 말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을 수 있으니 는 게 좋겠습니다.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다. 자, 이렇게 하면 나 불편해 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도 알고 고치겠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다 사용해서 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연결해줘서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말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이유입니다. 자, 이유 부분이요.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 생기죠.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기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바로 3번 주의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다, 관계가 불편해지다, 편한 분위기, 유머를 섞다, 상황을 이해시키다. 하지만 을 수 있으니
는 게 좋겠습니다. 사용해서 키워드들 정리해서 문장 만들어 주실게요. 네, 하지만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편한 분위기에서 유머를 섞어가며 상황을 이해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연결해서 말하면요. 완성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따라 말해주세요.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 편한 분위기에서 유머를 섞어가며 상황을 이해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괜찮으신가요? 자, 오늘은 직장 생활, 인간 관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 듣고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직장 생활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방법들, 해결 방법들에 대한 말하기 연습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 총 복습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